네, 매주 수요일 글로벌 티키타카의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짝 쉬어간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좀 철저하게 소외가 되었던 것 같은데 파월 의장 역시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미국 경제는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 시장은요? 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졌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이슈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상 주주 환원을 안 해서 주가가 빠졌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펀더멘탈 쪽으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지금 미국 증시도 우리가 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를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일부 약간은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좀 강합니다.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지수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사실상 나스닥과 S&P 500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러셀 1000 지수예요. 그만큼 금리 인하 시점에 있어서 향후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 일부 중소형 또는 중형의 그런 많은 기업들 자체가 차입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회복적인 부분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중소형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씩 좀 온기가 좀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보게 되면은 낙폭 과대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표적인 S&P 500의 ETF라고 불려지는 SPI, 그러니까 스파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 스파이의 최근에 어떤 동향을 보게 돼도 자금 유입이 역대 최고치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강한 그러한 투자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방향성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섹터별로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지수적으로 보셔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최근에 또 실적 발표 기업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좀 빠지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변동성을 좀 주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또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얼마만큼 강한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블랙웰 과열 문제로 주가가 살짝은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컨콜에서 젠슨 황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국내 증시를 보시는 분들 저도 너무나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외에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소부장 기업들의 가장 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 중요하죠. 지금까지의 매 분기별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특히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여러 가이던스적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12개의 아이비들이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네네. 그걸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다 읽어봤는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매수 관점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매수 관점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블랙웰 지연, 그리고 최근에 서버렉 관련해서 과열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 정상화되는 프로세스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때 조금 건드린다라고 하게 되고 만약에 변동성을 좀 주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일된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성장성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었던 여러 어마어마한 마진율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기대감이 일부 발목을 좀 잡을 수는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최소 73%에서 74%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마진율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마진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웰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2025년 또는 오히려 2026년 전망치까지 우리는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일부 과도기적인 이런 분기 실적, 하지만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 경쟁 구도를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2025년, 2026년도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내심 좀 걱정돼요. 왜 그러냐? 모두 다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대감이 이만큼 좀 올라가 있는 거의 정수리까지 올라가 있어요. 기대감이.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말 시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네네.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보게 되면 매출이 지금 33빌리언 달러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가 증가되어 있는 큰 수치입니다. 폭의 성장이죠. 네, 어마어마한 성장세고 이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뛰어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만회하지 못하느냐, 그냥 미스하느냐, 이것이 정말 시장에서 큰 어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정도 상향 조정해서 예상치를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지금의 일부 지연돼 있는 블랙웰, 이거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게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될 그럼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기대가 크면 클수록 좀 불안한 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엔비디아 이번 3분기 실적도 당연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분기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와 함께 블랙벨 지연과 관련된 젠슨 황의 발언까지 살펴보시고 또 반도체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사가 하나둘씩 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어떤 사람이 또 실행을 시켜줄지 시장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상무장관의 오랜 인연인 하워드 러트릭을 지명을 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릭이 좀 대중을 견제하기 때문에 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 그 내각 인사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속도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속도감도 있고 키워드가 약간 반중국으로 좀 흘러가고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상무부 장관으로 하워드 러트릭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께서는 어찌 보면은 정말 월가의 토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29살 나이에 투자은행의 CEO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 이제 여러 가지 역사가 좀 있지만 월가에서도 정말 잔뼈가 굵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과거 2년 동안에 본인이 설립한 어떤 모금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기부하기도 했던 그런 금액들을 전부 다 합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1,040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여러 이제 자금 지원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제 상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않았나. 그리고 많은 내용이 좀 있었어요. 왜 내용이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이분을 재무장관에다가 임명을 해야 된다. 나는 적극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일부 상원의원들의 또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미국 시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미국 시장도 약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속도감 있는 어떤 여러 내각 인사들의 임명, 그리고 앞으로의 미중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아직 속도감 있게 막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과감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일부 좀 견고한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과거만큼의 어떤 과감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1월, 12월은 여러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에 일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 이제 임명된 하워드 러트릭 이분께서 또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 오랜 동안 이제 절친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냈던 그런 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트럼프 정권 또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상무부 장관 임명된 이 하워드 러트릭이 같이 오히려 더 얹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전망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국 기업 우선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암호화폐의 또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분이 임명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일부 크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네. 좀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지지자들로 약간의 내각 구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다음 주에 코인베이스 CEO를 만나러 갑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만나게 되면서 야, 이게 진짜 암호화폐 판이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안에 내각 인사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향후 시장에 큰 어떤 요동을 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와의 만남이 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6일 만에 또 사상 최고가죠. 94,000달러 선까지 근접을 네. 한 상황입니다. 코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영향권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전략 여쭤볼게요. 네, 이번 네. 주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향방이 갈려진다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네. 아닙니다. 예, 과언이 아니고 물론 지금 월가의 많은 아이비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국내의 많은 소부장 기업들도 이 이벤트를 지금 다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 이벤트도 정말 중요하지만 12월이 되고 또 내년이 되면 중국에 대한 부양책도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소비자의 기업들 사실상 최근에 반등을 반짝 주고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부양책,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보이는 부분에서 분명히 시장은 큰 어떤 요인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양쪽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